녹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교우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저희 차영래 외손자, 4살 난 외손자랑 올림픽공원에서 하루 종일 잔디밭에서 뛰어놀았더니만 눈에 약간 실핏줄이 좀 터졌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아주신 댓글 제가 읽고 제 말씀도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실핏줄 터진 눈으로 유튜브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배호영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당신이 이 정도 생각의 깊이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니 변호사 양성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군요. 네, 아주 위트 있으신 댓글입니다. 저도 늘 저 자신을 돌아보고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비슷한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호하이님께서, 그래도 읽어야겠죠?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입니까? 젊은 변호사들을 마구마구 양산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죠. 변호사들의 질적인 하락, 젊은 변호사들의 구인난, 변호사 증언은 로펌, 기득권 변호사들만 좋아지게 한 것이고, 호하이님이 말씀하신 변호사 질적인 하락 이 부분은 호하이님만의 어떤 경험, 어떤 생각이 계시겠죠. 그냥 저의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시 출신 변호사와도 일을 같이 했고, 또 로스쿨 나온 분들과도 또 많이 알고 같이 일했습니다. 저는 로스쿨 나온 분들이 질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2년인가요? 그때 로스쿨 처음 나온 분들을 만났는데 저처럼 사시 출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의식이 없어서 대단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의 구인난은 시청, 또 군청, 그런 공공기관, 또 기업체, 또 지역, 또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좀 더 다양한 곳으로 변호사들이 진출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글쎄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저를 영감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변호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에서도 물론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죠. 그렇지만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SWH님께서 이런 답글을 주셨어요. 의사를 무조건 비난만 합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제발 알아보고 비판이든 옹호든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현 사태들을 꽤 잘 설명하고 있다면서 동영상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 동영상 2개를 추천해 주셨는데 SWH님 잘 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 게 의사들의 어떤 이기심의 결과이다. 긍정적인 의미의 이기심 말씀하신 거죠. 국민건강보험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보건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긍정적 이기심에만 맡기지 않기로 이미 선택한 나라입니다. 만일 국민 건강을 이기심에만 맡긴다면 가령요 지금 한참 온 세계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면 누가 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까요? 만약에 이기심에만 맡긴다면 가장 비싼 값으로 코로나 백신 값을 치를 수 있는 부자가 먼저 맞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 백신을 의료진에게 먼저 투여할 것입니다. 의료는 인간적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더라도 아픈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이미 결단을 한 나라이죠. 제 경험입니다만 저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았습니다. 시골 마을 그 골목에서
매일 같이 놀고 또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팔촌 동생이 큰 병이 아닌데도 어릴 때 그만 죽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건강보험을 누리지 못한 농민이셨어요. 그때 농약을 치면서 농약 중독일 것 같으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농촌 지도소에서 나눠준 하얀 알약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의사분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기심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나 저희 아버지 또 저의 팔촌 동생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죠.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아무리 의사분들이 긍정적인 의미의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런 전 국민적 열망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를 창설한 거죠. 의사라는 직업적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를 만든 것입니다. 의사 면허는 대한민국이 창설한 사회적 면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SWH님이 소개한 유튜브에서 공통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려서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의사총량 자체를 늘리는 해결책은 시도되어서는 안 되는지. 의대 졸업생 숫자가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의사 정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1963년생이에요. 전후 베이비붐, 그러니까 출산붐 세대이죠. 1955년부터 63년생까지의 출산붐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7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2030년에는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데도 의사총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의사총량이 과연 그렇게 신성한 영역인가요? 보험 수가를 통해서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의사 정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영준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방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공공의대 설치가 복지부 관료들 낙하산 자리 만드는 문제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도 관료주의와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또 복지부 관료들에 대한 또 김영준님의 판단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원 49명, 약 50명의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저는 이것이 의사인력의 양성과 관리라는 국가의 핵심 역할을 복원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립공공의대를 통한 독자적인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김영준님 말씀처럼 기존의 의대 정원만 늘리는 방식으로 과연 그런 분들이 이런 공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로 갈 것이냐. 지금처럼 비공공적 부분의 의사 그쪽으로 결국은 가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립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양성해가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ANNKK라는 분과 그다음에 EJ 킴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닥터 헬기 이욱종 교수님, 그런 지역별 외상외과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단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욱종 교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별 외상외과조차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공공의대,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이 이해 당사자를 빼놓고 발의했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료주의를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의 진정한 이해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의사도 관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의료 노동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노동자, 또 병원,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의료 공공성 협의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안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도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 증원 문제는 2010년 이후 계속 의논해온 문제이죠. 의사협회에서 계속 반대해온 문제이지 이것이 마치 의사분들이랑은 아예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창설한 의사 면허의 중요한 한 요소는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진료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는 형사법정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정에서 왜 자신이 진료를 거부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이 진료 거부를 한 것이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지를 저는 직접 법정에서 본인을 변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진료 개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이 법조항은 우리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입니다. 국민이 구성한 국회에서 만든 의료법 88조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은 특권이 없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법을 어겨놓고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교TV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댓글 이외에도 모두 22개 주신 것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스크가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내려왔어요? 점점 코스크가 근데 마스크 손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코스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코스크가 되셨어요?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까지 코가 보이진 않았을 텐데요. 한 번 보였어요. 코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수고했어요.